여우방입니다. 여우방? 늑대방도 아니고 여우방.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안젤리나 졸리께서 개편 후에도 살아남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새롭게 여성 전문가가 함께해요. 여러분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순복 주임님. 네. 남으셨어요. 멋져요. 네, 사실 개편 전에요. 피디님한테 로비가 좀 있었습니다. 피디님 잘라주지 마세요 해서 안 잘렸습니다. 아니, 요새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순복의 발키리 시간에서 자료를 주시겠다 했는데 그 요청 자료가 게시판을 아주 꽉 채웠어요. 네, 살면서 일일이 다 해주시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남는 게 시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살면서 미인이라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던 주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고요. 네. 여전히 이 하이슐종과 함께하는 네. 함께 해줄 전문가 한양증권에서 오셨어요.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들의 세계가 좀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하는 업종인데요. 여자들도 요즘 또 여자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여자가 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시청자들에게 주식소녀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 긴장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언제 얼굴로 방송했나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요. 남성 전문가가 주식 방송에는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여성 전문가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감이라던가 아니면 좀 무게감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질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여우꼬리가 하나 있으면 여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우꼬리 하나 있으면 여우라고 안 부르고 너구리라고 그러죠. 한 여우꼬리가 9개 있어야지 제가 좀 꼬시겠구나 하는 것처럼 꼭 여자들이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투자 방법을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고 전략적인 투자자가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걱정을 좀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섬세함과 철저함으로 무장된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 다국적 연합군이 리비아를 공습했다. 네. 이거 전쟁이 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맨 처음에는 많이 글로벌 증시에서 좀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이 빨리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빨리 진정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지만 역시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다국적 기업의 공습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전 글로벌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전 글로벌이 덤비니까 카다피가 움찔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카다피 죽는 거 아니냐고. 네. 한국한다는 이야기까지 돌아가는데. 악재가 없어지면 우리야 좋겠죠. 주식시장이 2,000을 회복했잖아요. 네. 연구원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첫 방인데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너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일단 이제 악재는 일본 원전과 그리고 이제 이 유로존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 악재가 진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카다피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해소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파악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멘이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연합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상승 모멘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매수를 주는 건가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제 2,000선이 돌파가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1,90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계속 저가 매수 차원의 접근이 2,000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매수세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또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주간 22평선이 2,000선에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수급적으로도 조정 쪽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적으로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 코스피 주식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2,000선에서 조금 하락했을 경우에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2,000선 아래에서는 매수 포지션. 그리고 2,000이 안착이 잘 된다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더라고요. 네, 그럼요.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남은 악재도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뭐 남은 악재는 중동발 악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주말에 지금 지준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또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가 또 불거져 나오곤 있지만 이게 지금 묻혀버렸어요. 방사능에 묻힌 듯이. 그리고 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슈가 됐었는데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실 좀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번에 일본 지진이 아니었으면 주식소녀가 3월달 증시를 맞출 수 있었겠구나. 그럼 과감하게 4월 증시 전망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뭐 할 수 있을지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뭐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지만 오늘 장중에 각 증권사에서 나온 의견은 뭐냐면요. 긍정적이기는 한데 점점점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겠구나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에 대해서도 주말에 그 전력이 공급됐다라는 것들 다행이었잖아요. 제가 6월에 일본 여행 예약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지진 터져서 취소했거든요. 근데 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취소를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꾸 일본의 이번 원자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 이유가 일본이 뭐 가미가제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물을 담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방사능과 폭발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자꾸 원전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이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그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묻어버리지 않을까, 결국 포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출된 방사능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미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쨌든 이러한 영향이 약간 좀 풀어지면서 증시에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떤 것들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악재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까 그 이순복 지인님 말씀하셨는데요. 인플레이션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자재 가격 동향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 지난 일본 대지진 이전 수준까지 지금 원자재 가격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한 6달러 선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100달러를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여기려면 9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 선까지 회복을 못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수급상의 요인으로 이제 단기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제적인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철강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반기 내에 혹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악재 쪽으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동, 일본은 고비를 넘겼고 나머지 하나 인플레이션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유가의 흐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유가는 지금 오늘 21일 날 이후에 이제 이런 회의가 있다고 긴급 회의가 있다고 하고요. 또 24일에 25일 날 또 역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는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고공행진을 했다가 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될 거라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근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좀 유지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유지되니까 하락으로 반전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염려되는 것이 지금 유가뿐만 아니라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곡물 가격이 주춤하다 싶으면서 다시 반전됐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하는데 사실 저도 염려했던 부분이 올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본 지진이 나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는 하반기로 조금 딜레이 시켜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네. 네. 업종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 거지만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그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업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항공 원전주들 오늘 반등 나타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기술적 반등 정도? 이 정도로 보세요? 제가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주식들을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네. 특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바닥을 다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한 6%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원체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 쪽으로 볼 경우에는 항공주가 대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세한 업종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볼까요? 상승업종 바로 철강주입니다. Why? 영어로 해야 되나요? 네. 영어가 안 돼서요. 자, 오늘 철강이 why 올랐을까요? 자, 외인과 기관이 일단 쌍그리 매수세가 맞아요. 좀 보여줬고요. 네. 글쎄 이게 일본에 대한 이익일까요? 아니면 워렌 버핏에 대한 입심일까요? 하여튼 뭐 두 가지 영향이 다 끼쳤던 부분인데 역시 일본 지진 복구로 인해서 일본 내 철강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이슈 그리고 또 일본 철강 업체들이 만약에 생산 차질 시에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이슈 또 게다가 워렌 버핏이 나 포스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슈 또 하나 그래서 관련돼서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한국철강 등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쌍그리 매수라고 이슈는 받았지만 일본 지진이 열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오히려 철강주가 오히려 주도를 잡으면서 포스코를 중점으로 빠르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호재가 두 가지나 겹쳤어요. 네. 호재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렇지만 일본 지진으로 반사 영향이 있었고 네. 한 가지는 워렌 버핏 효과가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네, 섹터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한양증권 내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철강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의 수급상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정말 이게 호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반사 이익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내 철강 업체상에 아직까지 이런 이제 피해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철강 기업에 반사 이익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심리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과 동반해서 나타났다는 점 이런 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요 철강 업종 섹터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문정엽 연구원입니다. 문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철강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오늘 철강의 상승은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그 철강업종 주가 상승 배경은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철강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국제 철강 가격의 어떤 상승 기대 이런 것이 좀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엔화 강세에 따른 수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화 강세가 되면 일본 철강사들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수출 확대를 기회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향후 철강 업종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한지 짚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종목 한 가지 짚어주시죠. 향후에 가장 큰 변수는 일단은 엔화 강세가 지속되느냐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지난 주말에 지준율 인상이 있었는데 이런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긴축 정책이 발표가 있을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국제 철강 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하면서 운하 철강 업종 주가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운하 철강 업체들의 1분기 그리고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즉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깔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대형사인 그 포스코와 현대해서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일본 철강사들의 생산 차질로 인한 그런 그 상대적인 어떤 그 판매량 증가 또는 가격 상승 모멘텀은 역시 포스코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이 고루가 본격 가동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네. 예, 저도 굉장히 포스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더 갈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가 오늘 50만 8천 원에 끝났는데 네. 단기적으로 얼마에 팔아지 나 돈 좀 벌었구나라고 떵떵거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이렇게 국제철강 가격 상승과 함께 포스코가 조만간 내수 단가 인상 기대감이 이제 많이 지금 부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 2분기 내수 단가 인상 폭에 따라서 포스코의 그 정고점 돌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2분기 철광석 협상 가격이라든가 석탄 협상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25%, 35%씩 상승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제품 단가, 내수 단가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톤당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시장 기대가 좀 깔려 있는데 이 인상폭만큼 인상하지 못한다면 포스코의 주가는 정고점인 52, 53만원 둘께는 좀 버거운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2만 8천 원에 팔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문정업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장하고 이제 장 마감 전에 속보가 한 가지 떴어요.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자세한 소식은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김소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는 거죠? 네, 반도체 유통업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3월 하반월 디램 반도체 현물 가격을 5%, 특히 낸드 플래시 주력인 MLC 제품은 10에서 20%씩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낸드 가격 인상폭이 큰데요, 바로 일본 지진의 여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와 일본 도시바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어서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인텔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업계 2위인 도시바가 낸드 플래시 생산에 타격을 받으면서 업계에선 2분기 생산량이 당장 4%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20%가량 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로써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제품에 삼성전자와 도시바, 하이닉스 등 4개 업체가 낸드 플래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인기로 낸드 플래시는 출하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PC에 들어가는 D램의 경우에는 수요가 살아나야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고 한다면요, 낸드 플래시는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D램보다 낸드 플래시 가격 인상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1, 2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인데요, 업계 예상보다 빨리 가격 상승세가 찾아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에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갤럭시 탭 재고와 LCD 패널 가격 약세에 따라 1분기 어닝 쇼크 우려가 번지면서 연말 연초 100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9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2분기부터는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의 70%를 책임지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3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려고 하면 2조 정도를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부분의 이익 증가에 따라 전체 분기 실적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다음 달 1분기 실적 발표 시기를 전후해서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실적 전망이 그럼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저희가 바쁘게 없겠죠. 섹터 애널리스트와 막 연결했잖아요. 네. 어떤 코멘트를 하던가요?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타나면서 이제 분기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역시 삼성전자에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IT 부품주들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소식이 호재였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드릴게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보시죠. 이제 전략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나흘 연속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사나흘 동안 매수한 것이 1월 이후에 2달 반 만이래요. 예. 일단 수급이 좀 괜찮지 않느냐 네. 이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아마 원래는 제가 이제 3월만 전망할 때 사실 일본 지지만 아니었다면 미리 좀 들어왔어야 될 수급이었고요. 네. 2월 달에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건 사실 정말 전략적인 외국인이 팔았다기보다는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는데 유럽계 자금은 통상적으로 한 미니멈 맥시멈 한 달 정도 투자를 짧게 잡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지진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이어졌을 텐데 지진 네. 때문에 좀 늦게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외국인으로서는 저가 매수를 지금 꾸준히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추가 매수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정말이죠? 네. 네. 그래요. 외국인들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이번 주의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슈들 그리고 악재들 어떤 것들이 이제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번 주의 전망을 저희가 이제 1980에서 2010포인트 그 레인지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이미 2000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힘차게 시작한 바람에 저희가 지금 이 조정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계속해서 변동성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이 변동성이 점차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대량으로 과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업종별로 선택 매수하는 이런 외국인의 흐름이 보일 것을 예상이 됨에 따라 이런 것들 이제 외국인 흐름 쫓아가면서 매수하실 분들은 그런 이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상승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80에서 2010. 오늘 아주 상단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에 네. 오늘 가서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변동성은 클 것이다. 네. 예상해 주셨고요. 이수목 주임님 이제 곧 있으면 어닝 시즌이에요. 네. 그것에 맞춰서 또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전략가들이 이제 정유주가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수익이 좋을 거다고 네. 하는데 그러기엔 사실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가계부채만 염려하실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업 부채도 약간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닝 시즌에는 무엇보다 순이익이 많이 증가되는지 기업 부채가 많이 줄어드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지주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올해 네. 1월 달에 이제 두산 엔진이 상장이 됐고 또 2월 달에 이제 현대위아가 상장이 되면서 또 앞으로도 대기업의 굵직굵직한 이런 그 자회사들이 상장이 되면서 기업들의 이 지분 가치가 많이 변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뭐 두산 엔진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아마 그 기업들의 재산 가치를 약간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단지 문제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호남석유와 KP케미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호남석유는 증권사 레포트로 나와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쳤고 네.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KP케미칼 같은 외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했던 부분과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기관만 매수했다는 부분이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증권사에서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코멘트로 매매를 하시려면 좀 짧게 매매하시고요. 예, 예. 수급이 외인과 기관이 동시대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홀딩하셔도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여우방 어떠셨나요? 이 두 전문가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그리고 미녀 전문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